겁쟁이 사장은 결국 망하게 돼 있더라고요. 손님도 겁쟁이인데 사장도 겁쟁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과감하게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이 어떤 것이 됐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장사에서이든 늘 이런 순간을 한 번은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감해져야 하는 순간에 한 번 더 고심을 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유는 실패할까봐 그런 거죠.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을 갔는데 바로 눈앞에 맥도널드와 또 하나의 작은 햄버거 가게가 있다고 쳐볼게요. 제 성향은 과감하게 작은 햄버거 가게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하는 성향은 아니었는데 조금씩 바뀌었어요. 아니, 노력을 했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성향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기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새로운 경험과 또 다른 맛집을 발견하는 것이고, 만약 맥도날드를 선택하게 되면 무난한 맛 그리고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결정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일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장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무언가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새로운 신메뉴를 내는 순간이라든지 매장의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라든지 매장의 위치를 이전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종류는 다양하죠. 그때 보통은 다들 맥도날드를 선택하죠. 그저 소극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구조가 그렇게 설계가 된 부분이 커요. 우리는 겁쟁이 조상들의 후손이에요. 겁이 많아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선사시대 때 동물을 사냥하거나 유목 생활을 할 때에도 겁이 많은 남자들이 더 오래 살아남아서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어요. 무리의 대장이 되진 못했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한 거죠. 앞장서지 않고 항상 겁을 많이 냈으며 중요한 순간에는 위험을 회피하는 기술을 익혀서 긴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반대로 무리의 대장은 위험을 무릅쓰다가 빨리 죽기도 하고 계속 무리의 대장이 되고픈 마음에 늘 도전을 했어요. 그렇게 무리의 대장 DNA는 현저하게 적어진 거예요. 일반인들, 즉 겁이 많은 DNA의 개체수는 갈수록 많아진 거고요. 우리가 장사를 하다가 맞닥뜨리는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조금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겁쟁이가 되지 말고 우리 매장에서만큼은 족장, 무리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손님들에게 마케팅을 할 때 이미 다들 심리적인 효과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회적 증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타인이 평가해 놓은 리뷰, 블로그 글, 수치화된 점수를 보고 찾아가는 시대잖아요. 처음 매장이 생기면 사람들은 호기심에 들어가지만 결국 만족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재방문이 일어나지 않아요. 좁디 좁은 땅덩어리, 작은 동네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려면 재방문 고객과 신규 방문 고객의 숫자를 적어도 7:3 정도로는 맞춰야 돼요. 손님들의 두려움을 없애야 신규 손님 30%의 비율도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신규 손님들의 유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쟁이인 손님들을 매장으로 유인시키려면 그들이 겁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게 온라인이 됐든 우리 매장 바로 앞에 현수막을 걸든 배너로 표현을 하든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1년에 2만 명이 찾는 식당, 매달 9,000그릇의 짬뽕이 팔리는 곳, 하루 300잔의 라떼가 팔리는 카페 등등, 이런 메시지는 겁쟁이 손님들의 겁을 불식시켜줘요. 손님들은 아주 기본적인 겁쟁이 DNA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스타벅스와 동네 A 카페가 있다면 손님들은 겁쟁이이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가지 동네 A 카페는 오지 않아요. 그럼 손님들에게 우리 매장이 가진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겁내지 말라. 절대 손해보지 않는 곳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곳이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매장이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코칭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건 겁쟁이가 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여러 능력이 있고 이미 부를 이룬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이었어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겁쟁이 DNA 구조에서 오는 심리적 결함이에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 내 얼굴을 볼 것이고 내 얼굴을 본 사람들이 얼평을 하거나 말을 더듬거리면 악플을 달진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우리 겁쟁이 DNA를 가진 조상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무료 자료들을 지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 두려움에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추후에 따로 공지를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똑사몬 카페에다가. 자, 어쨌든 겁쟁이 사장은 겁쟁이 손님들에게 마케팅하는 방법을 알아야 30%의 신규 손님을 유치할 수 있어요. 겁쟁이는 장사를 잘 하지 못하는 구조상의 문제를 우리는 인지하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장사 수완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전통적인 시장 장사에서는 장날에 마이크를 가지고 골라 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몸빼바지를 많이 팔았어요. 그만큼 자신감 있게 팔았기 때문이죠. 소리치지 않는 사장님들의 몸빼바지는 백날 첫날 진열만 해놓는다고 해서 자신감 있게 마이크에 대고 소리치는 사장님을 따라잡을 순 없었어요. 지금은 이런 방식의 장사가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방법들을 많이들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매장을 좋아하는 손님들을 가두리 안에 포함시켜서 계속해서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 매장의 팬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 한 번 방문한 사람보다는 두 번, 세 번 방문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것, 이 모든 게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태어난 장사의 기술들이에요. 내 스스로 겁쟁이가 아니라고 하는 건 손님들은 알지 못해요. 손님들도 겁쟁이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손님들에게 고마진의 신메뉴를 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마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겁쟁이인 손님들의 겁을 없애야 되는 이유인 거죠. 사장님 스스로는 절대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겁쟁이는 장사를 잘 못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은 사장님보다 훨씬 더 겁쟁이이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잘 인지를 한다면 사실상 못 팔 게 없는 거고, 손님들의 리더가 되어서 무리의 족장이 되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선사시대 우리의 조상들처럼 부족의 리더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핵심을 담은 메시지를 잘 기억해서 겁쟁이 키워드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겁쟁이 손님들이 겁내지 않게, 그리고 겁쟁이가 장사를 잘 못하는 거면 겁쟁이가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곰프레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